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개념도 없고 손버릇도 더러운 신우 때문에 지금 남편하고 대판 싸우고 이혼까지 생각 중인 30대 여성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실수 한 번쯤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고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스스로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는 태도가 아닐까요? 그런데 저희 신우는 끝까지 남 탓하기에만 급급하고 자기 잘못은 곧 죽어도 인정하려고 하질 않네요. 그래서 이번에 제대로 참교육 좀 시켜주려니까 남편이 그래도 지핏줄이라고 아주 난리를 쳐요. 어린애도 아닌데 말로 잘 타이르면 되는 거 아니냐면서요. 어휴, 도무지 말이 통해야 말이죠. 아무튼 너무 답답해서 여기다 한번 속풀이 좀 하고 가려고 왔네요. 남편하고는 대학 동기의 소개로 만났어요. 저는 공대를 나왔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제가 연애를 꽤나 해봤을 거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주변 친구들이 다 남자들이다 보니 그렇게들 오해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오히려 그렇다 보니 연애할 기회가 많이 없었죠. 별의별 꼴을 보다 보니 이성으로 안 느껴졌다고 할까요? 아무튼 그래서 대학교 다닐 땐 연애 딱 한 번 해보고 사회생활하면서는 연애를 해본 적이 없어요. 워낙 일 욕심이 많기도 했고 제가 종사하는 분야가 또 남자들이 많다 보니 그 사이에서 살아남으려고 치열하게 살았거든요. 그러다 28에서야 동기 중 한 명이 도무지 못 봐주겠다며 소개팅을 주선해 주었는데 그게 바로 지금의 남편이에요. 책 읽기를 좋아하고 집에서 혼자 시간 보내기를 좋아하는 남편은 저와는 달리 성격이 세심하고 조금은 예민한 사람입니다. 정도 많고요. 그래서 솔직히 첫 만남엔 저랑은 잘 맞지 않겠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웬걸요. 두 번, 세 번 만남이 거듭될수록 제가 갖고 있지 않은 남편의 장점들이 눈에 들어왔고 또 그게 좋아 보이대요. 나중에 듣자 하니 남편도 저와 마찬가지로 제 털털하고 무던한 성격이 좋았다나요. 아무튼 그래서 저희는 얼마 지나지 않아 연인 사이가 되었고 2년여의 연애 끝에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결혼 당시 친정에서 1억, 시댁에서 1억을 지원받았는데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그 돈은 쓰지를 않았어요. 2억 가지고 구할 수 있는 집이 마땅찮아서 대출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시댁에서 대출을 왜 받냐면서 저기 어디 언덕배기에 있는 집들은 1억 가지고도 너끈하다며 눈을 낮추라는 둥, 요새 젊은 애들은 고생을 안 하려고 한다는 둥 엄청나게 반대를 하셨거든요. 게다가 주신 1억을 가지고 이게 나중에 증여세가 어쩌고 하시면서 그걸로도 엄청나게 잔소리를 하셨고요. 그러자 보다 못한 친정어머니가 원래 가지고 계시던 아파트를 저에게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어차피 재개발 기다리면서 전세를 놓고 있던 아파트인데 재개발 들어가면 아파트 값은 더 오를 거고 그리고 이후에 증여해주면 그것도 그것대로 골치가 아프다면서 그냥 지금 받아가라 하신 거죠. 그리고 제 입장에서야 막말로 요새 30대들이 돈 벌어서 서울에 있는 아파트 사기가 어디 쉬운 일인가요?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받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친정어머니가 처음에 주셨던 1억은 돌려드렸어요. 남편이 시댁에서 받아온 1억 중 일부로는 아파트 리모델링을 진행했고요. 그리고 그 밖에 혼수의 가정가구에 들어가는 돈도 남편이 시댁에서 가져온 돈으로 해결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5천만 원 좀 안 되게 남더라고요. 남편더러 이 돈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니까 저더러 가지고 있으라대요. 그래서 제 통장에 넣어두게 된 거죠. 그리고 한동안은 뭐 별일 없이 신혼생활을 이어갔어요. 어머님의 터무니없는 잔소리만 제외한다면 말이죠. 출판사에서 일하는 남편은 그래도 마감때를 제외하곤 출퇴근 시간이 고정적이었던 반면 IT 회사에서 일하던 저는 야근을 정말 밥 먹듯이 해야 했거든요. 그리고 상황이 그렇다 보니 남편이 저녁을 혼자 먹는 일이 종종 생겼는데 이걸로 어머님은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셨어요. 저더러 어떻게 결혼까지 한 여자가 밤 12시가 넘어서 집에 들어오냐부터 시작해서 당신 아들이 지 손으로 밥 차려 먹고 치우고 하는 걸 보면 자취때랑 달라진 게 없는데 뭐 한다고 결혼해서 돈 벌어다 저 좋은 일 시키는 줄 모르겠단 말씀도 서스럼 없이 하셨거든요. 그러면 저는 혼자 살 때도 그렇게 살았는데 왜 나랑 살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건지 이해가 되질 않았지만 그렇게 따지고 들어봤자 어머님하고 말싸움이나 하게 될 게 뻔했으니 입 밖으로 꺼내진 않았네요. 하지만 어머님의 잔소리보다 저를 더 힘들게 한 건 사실 따로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남편의 하나뿐인 여동생, 신우였어요. 신우는 겉으로만 보면 그냥 멀쩡해요. 모나지 않은 외모에 사업한다고 까불다가 말아먹긴 했어도 이후로는 직장도 그럭저럭 나쁘지 않은 곳에 다니고 있었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거짓말을 친다는 거였어요. 선의의 거짓말이라던가 그런 게 아니고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해댔죠. 심지어 한 번은 전화 남편하고 미리 얘기가 된 것도 아니었는데 친구하고 여행을 가면서 시부모님께는 야근이 길어져 저희 집에서 자고 간다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댔더라니까요. 하지만 신우 거짓말에 시부모님이 하루 이틀 속으신 것도 아니고 새벽 5시에 저희 집으로 시부모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신우가 정말 저희 집에서 장계 맞는지 확인하러 오신 거였죠. 그리고 영문을 모르던 저희는 졸지에 신우의 거짓말을 알고도 감춰줬단 오해를 사면서 욕은 욕대로 먹고 시부모님은 특히 저더러 같은 여자가 돼서는 걱정도 안 되냐? 네 여동생이어도 그렇게 내버려뒀겠냐? 저러다 어디 가서 애라도 생겨서 신세를 망치면 그땐 제가 어떻게 책임을 질 거냐는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쓰시더라니까요. 그리고 저는 그때도 신우가 어디를 누구랑 갔는지 몰랐으니 몰아드릴 말씀도 없고 환장할 지경이었죠. 그런데 더 어이가 없었던 건 여행에서 돌아온 신우가 시부모님한테 눈물 콧물 쏙 빠지게 혼이나 놓고도 그걸 제 탓을 했다는 거예요. 정확히 뭐라더라. 저더러 손발이 안 맞는다나 어쩐다나요. 그리고는 한다는 말이 적당히 둘러대줄 수 있는 걸 일부러 자기 골탕 먹이려고 그런 거 아니냐는데 정말 황당하고 열받고 그래서 신우더러 다시는 뭐가 됐건 간에 저는 끌어들이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다 올해 초였습니다. 그런 신우가 시집을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결혼 상대를 소개받았는데 전 정말 크게 충격을 받았죠. 왜냐하면 신우가 데리고 나온 남자가 제 대학 후배였거든요. 저랑 아주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어도 워낙 착하고 능력 있는 후배라서 저를 포함한 선배들이 다들 기특하게 생각하는 녀석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후배가 어쩌다 제 신우 같은 사람하고 결혼을 하게 된 건지 두 사람의 접점이 도대체 어디였지 생각을 하다 보니 설마 저희 결혼식인가 싶대요. 사실 저희 결혼식 때 신우가 정말 시쳇말로 빡세게 꾸미고 오긴 했어요. 그리고 그때 저는 어디다 말은 안 했지만 특히 제 하객대 부분이 젊은 남자들이고 신우도 그걸 어느 정도 예상을 했을 테니 저렇게나 신경을 쓰고 왔나 보구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때 결혼식에서 신우가 제 후배한테 먼저 반했고 이후로 제 블로그를 통해서 후배 연락처를 알아냈다고요. 그리고는 또다시 저를 팔아서 연락을 하고 그리고 이런 과정을 제가 전혀 알지 못했던 이유는 그 블로그는 제가 한참을 사용하지 않고 있기도 했고 신우가 제 후배더러 제가 워낙에 엄해서 자기가 연애하는 걸 알면 크게 나무랄 거라고 그러니 비밀로 하자고 했다나 어쩐다나요. 아무튼 뭐 젊은 남녀 둘이서 서로 좋아 만나게 되었다는데 거기다 대고 왜 나를 팔았냐 어쨌냐 하고 따지고 들기도 뭐하고 그래서 축하한다는 말 말고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 며칠 뒤 이제 신우 결혼에 대해서 상의도 하고 그러자며 어머님이 가족 모임을 주선하셨고 그렇게 온 가족이 모이게 되었어요. 그리고 잠깐 어머님이 자리를 비우신 사이에 신우가 저희 남편더러 오빠는 결혼할 때 얼마나 받았어? 하고 묻더라고요. 그러자 남편이 1억인가 하는데 저는 순간 아차 싶었습니다. 신우의 눈빛이 확 변하는 게 보였거든요. 그리고는 곧이어 어머님이 돌아오셨는데 신우가 어머님더러 왜 오빠는 1억이고 나는 3천이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어머님이 남편과 저를 번갈아가며 쏘아보셨고 저희야 뭐 할 말이 없으니 가만히 있었죠. 솔직히 저희가 잘못한 것도 아니었는데 말이에요. 아무튼 어머님께서는 이내 신우를 보시더니 원래 너도 1억 해주려고 했는데 네가 사업이니 뭐니 하면서 가져다 쓴 돈이 얼마냐면서 그래서 3천밖에 못 해주는 거라고 내가 너 사업자금 대줄 때 한번 얘기하지 않았냐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신우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라면서 자기도 1억을 해달라고 떼를 쓰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결국 제대로 된 상의도 못하고 파토가 나고 말았죠. 그런데 며칠 뒤 신우가 연락도 없이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때가 밤 9시를 좀 넘은 시간이었는데 눈물 콧물 범벅이 돼서 왔더라고요. 제가 무슨 일이냐고 하니까 신우가 엉엉 울더니 자기 이제 어떻게 하냐면서 차였답니다. 제 후배가 신우더러 헤어지자고 했대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니까 신우가 또 훌쩍훌쩍 울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결혼 자금 문제로 너무너무 속상해서 친구들이랑 술을 좀 마셨는데 그걸 후배가 알고서는 헤어지자고 했다는 거예요. 솔직히 납득이 안 됐습니다. 후배도 사회생활을 하는데 설마 술 좀 마셨다고 헤어지자고 했겠나 싶어서요. 그래서 정말 그 이유 때문에 차였냐니까 신우가 멈칫하더니 자기가 솔직히 말할 테니 저더러 도와줘야 한다대요. 그래서 일단 말해보라니까 사실은 후배랑 약속을 했었답니다. 다른 건 다 좋은데 늦게까지 술 먹는 거랑 거짓말하는 것만 하지 않기로요. 사실 저희 신우가 술도 워낙에 좋아해서 마셨다 하면 새벽 3시, 4시까지 마시는 일이 다반사다 보니 아무래도 결혼 상대 입장에선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겠죠. 게다가 거짓말 문제야 뭐? 이 세상에 거짓말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튼 신우도 알겠다고 했고 그리고 신우 말로는 여지껏 잘 지켜왔었는데 결혼 자금 문제로 너무 속상해서 술을 안 먹고는 못 배기겠더래요. 그런데 불러낼 사람이 마땅치 않아서 전 남자친구랑 만나서 마셨는데 그걸 차마 후배한테 말할 수가 없어서 아는 언니 집에서 영화 보고 그런다며 거짓말을 했고 그런데 뭐 한마디로 걸린 거죠. 그리고 후배 입장에선 그렇게 치밀하게 거짓말을 하고 전 남자친구랑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는 걸 용서할 수 없다고 하더랍니다. 그리고 솔직히 듣는 내내 차일만 했다는 생각밖에 안 들던걸요. 아무튼 뭐 제가 도와줄 만한 상황이 아닌 건 확실했어요. 그래서 신우더러 미안하지만 내가 어떻게 해줄 일이 아닌 것 같다 했습니다. 두 사람의 신뢰 문제인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해결해 주겠냐고. 그랬더니 신우가 한숨을 푹 내쉬더니 언니가 그럴 줄은 몰랐다면서 실망이네 어쩌네 하더니 그럼 하룻밤 재워주기나 하라나요. 그래서 알겠다 하고 자고 가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일이 있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 사이 신우는 결국 파혼을 당했고 신우의 파혼을 방관했다는 이유로 저는 시부모님한테 말 그대로 역적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스트레스가 정말 이만저만이 아니었네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하루는 은행에 볼 일이 있어 갔는데 제 통장 잔고가 안 맞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죠. 남편이 결혼할 때 가지고 온 돈 중 쓰고 남은 돈을 넣어놓은 이후로 손도 안 대던 통장이었으니까요. 이게 무슨 일인가 놀라서 통장 정리를 해보니 지난 한 달 동안 편의점부터 시작해서 명품관까지 체크카드로 자그만치 630만 원이 결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행 직원한테 이게 다 뭔지 모르겠다. 나는 결제가 되었다는 문자를 받은 적도 없다 하니까 연락처 하나를 확인해 주는데 앞불싸 제가 예전에 쓰던 번호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죠.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신고를 하면 잡을 수는 있는 건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던 제 자신을 탓하기 시작하면서 남편에겐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여러 가지로 속상하고 갑갑하고 스스로 안심하고 정말 죽을 맛이었어요.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오니 남편이 제 얼굴을 보고는 무슨 일이라도 있냐고 묻길래 잠깐 고민하다 결국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가지고 다닌 적도 없는 카드인데 이렇게 빠져나가고 있는 줄 몰랐다고. 속상하다고요. 그러자 남편도 황당해하면서 저더러 안 들고 다닌 거 확실하냐고 묻대요. 그리고는 한번 어디서 썼는지 보자고 하는데 그렇게 둘이 한참을 들여다보다 보니까 계속해서 낯익은 지역이 눈에 띄더라고요. 제가 남편더러 여기 왜 이렇게 익숙하지 하니까 남편도 그렇다고. 그러다 불현듯 떠오른 게 바로 신우 직장이 있는 동네였어요. 그리고 그제서야 설마 싶은 생각이 들고 시기상으로 신우가 저희 집에서 자고 간 무렵부터 카드가 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혹시 설마 싶은 마음으로 신우에게 카드가 분실되어 경찰에 신고할 거라는 이야기를 흘렸습니다. 신우 반응을 한번 보려는 생각이었죠. 그리고 혹시나가 역시나라고 신우가 제 예상보다 더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그러더니 한다는 말이 카드 분실 신고했으면 됐지 경찰에까지 신고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제가 실수로 잃어버렸을 수도 있는데 경찰들 귀찮게 하지 말라면서요. 그리고 그런 신우의 반응에 저는 묘하게 확신이 생겨서 아니라고 이건 분명히 누가 훔쳐간 거라고 어떻게든 찾아내서 그 얼굴을 한번 봐야겠다 했습니다. 그러자 신우가 안절부절 못하더니 결국 한다는 말이 그거 내가 썼어요 그러는 거예요. 어이가 없었죠. 그래서 제가 신우더러 뒷얘기는 시부모님 계신 자리에서 하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우가 안 된다고 아버님이 아시면 자기 죽는다고 진짜 안 된다고 또 울고불고 난리대요.
하지만 거짓말하는 것도 부족해 도둑질까지 하다니. 이참에 이놈의 버르장머리를 확실히 뜯어 고쳐줘야겠단 생각뿐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정해도 소용없다. 주말에 시댁에서 보자 했죠. 그리고 주말 아침 시댁에 갈 차비를 하는데 남편이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냐면서 신우도 뭔가 사정이 있으니 그러지 않았겠냐고 저더러 너무 사람을 궁지로 모는 거 아니냐입니다. 편들게 따로 있지. 어이가 없어서 남편더러 그러니까 신우가 오늘날 저 모양 저 꼴아니겠냐고 쏘아붙였어요. 그리고는 따라오든 말든 마음대로 하라고. 나는 시댁에 갈 거라고 했죠. 그랬더니 남편도 말 그대로 죽상을 하고 따라 나서긴 하대요. 그렇게 시댁에 도착했고 이미 신우에게 상황을 들으신 건지 어머님은 저더러 기어이 왔냐며 독한 애 어쩌네 야단이셨습니다. 반면 아버님은 모처럼 아들 내외가 왔다고 좋아하시대요. 그리고 전 그런 아버님께 이야기를 꺼내기가 쉽진 않았지만 신우가 한 짓거리를 낱낱이 고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저는 아버님은 어머님에 비해서는 비교적 이성적이시고 객관적이시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건 제 착각에 불과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결혼 지참 금액이만 잘 둘러댔어도 신우가 그렇게 술을 마셨을 리가 없으니 어떻게 보면 신우가 파혼을 하게 된 것도 제 탓이나 마찬가지라며 신우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고 속상했으면 그런 짓을 했겠냐고. 저더러 이번 한 번은 그냥 넘어가라시대요. 그리고 그 돈 630은 신우가 입은 피해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돈이니까 아까워하지도 말라면서요. 어이가 없었죠. 그리고 그제서야 이 집 구석 그 누구도 멀쩡한 인간이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 대화는 말이 통하는 사람들하고 하는 거지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더러 잘 알겠다고 말씀드리고는 그럼 뭐 방법이 없지 않냐고 법대로 하겠다 했습니다. 절도죄로 경찰서에 신고하고 신우랑 법적으로 시시비비 한번 가려보겠다고요. 그리고 정말 신우가 파혼을 당한 게 저 때문이라 생각하시면 고소하시라 했습니다. 한번 세상 상식이 누구 편을 드는지 따져보자고 했죠. 그리고 저는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시댁에서 나오기가 무섭게 경찰서로 향해 신우를 신고했습니다. 절도죄든 사기죄든 합의는 없을 거니 무조건 잡아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신우에게 마지막 남은 가족의 정을 빌어 신고했으니까 변호사를 구하든 뭐라든 알아서 잘 대비하라고 문자 하나 보내줬습니다. 제가 베풀 수 있는 마지막 잡이었죠. 그러자 신우가 또 전화를 해대고 문자로 살려달라는 둥 자기가 어떻게 돼도 좋냐는 둥 헛소리를 보내놓대요. 개뿔 신경 하나도 안 쓰이거든요. 그리고 이 일로 남편은 남편대로 저란 여자가 아주 독종인 걸 알게 되었다며 자기 여동생이 정말 법적으로 처벌이라도 받게 되면 이대로는 못 넘어가네 어쩌네 이혼을 한 해 만에. 그래서 그까짓 이혼 하자고 했어요. 참나 지랑 이혼하는 게 뭐 얼마나 겁나는 일인 줄 알고 그런 걸로 협박을 하는 건지. 정말 웃기는 집구석인 거 맞죠?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시댁 식구들 때문에 이혼을 결심한 30대 여성입니다. 시동생도 시동생이지만 솔직히 말해서 시부모님도 제정신이 아니신 것 같아요. 며느리가 무슨 가족들이 싼똥 치우는 사람도 아니고 다 큰 성인들이 자기가 한 일에는 스스로 책임을 져야지. 정말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다니까요. 남편하고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서 1년 좀 넘게 만나고 결혼했어요. 당시 남편 나이 33이고 제 나이 29이었는데 남편이 워낙 적극적으로 나왔거든요. 게다가 저희 친정부모님은 그래도 여자가 30 넘기 전에 시집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 옛날 분들이셨죠. 그래서 저도 남편이 싫은 건 아니었지만 약간은 주변에 성화에 결혼을 했다는 느낌도 없잖아 있기는 했답니다. 하지만 뭐 그렇다고 해도 잘 살기만 하면 괜찮았을 텐데 사는 게 녹록지가 않았다는 게 문제였네요. 사실 결혼 초기에는 그럭저럭 나쁘지 않았어요. 시댁에서 장남이라고 돈도 해주셨고 그래서 그 돈으로 충분하지 않아서 친정에서도 보태주시긴 했지만 아무튼 아파트 전세로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그 집에서 나름대로 알콩달콩 신혼살림을 꾸려나갔죠. 그런데 그 돈 5천만 원이었거든요. 그 5천만 원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 돈을 빌미로 정말 사람을 어찌나 오라가라 하시는지 죽을 맛이었어요. 그러다 조금만 당신 뜻대로 안 된다 싶으면 내가 그 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아냐. 부모가 한 푼도 안 해줘서 지하방부터 시작하는 애들도 널렸다. 배가 불렀다. 고마운 줄을 모른다. 배은망덕하다. 정말 별의별 말씀을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뭐 남편이나 저나 능력이 안 되니 막말로 그 돈 돌려드릴게요 소리도 못하고 정말 찍소리도 못하고 2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2년 후 시부모님이 정말 황당한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시동생이 장가를 가야 되는데 돈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저희 결혼할 때 당신들이 가진 돈을 전부 다 줘서요. 그러니까 시동생 장가 미천은 저희더러 대라는데 어이가 없었죠.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해주게 되면 저희는 시부모님한테 돈 5천 받았다는 이유로 평생을 끌려다니게 생겼고 그런 와중에 시동생한테 한미천 해준들 저희가 뭐 시부모님이 저희 부려먹듯이 시동생을 부려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고 싶은 생각도 없었고요. 아무튼 시쳇말로 수지타산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편더러 대출을 받아서라도 시부모님한테 받은 5천 토해드리자 했네요. 그 돈으로 시동생 장가를 보내시던지 뭘 하시던지 알아서 하시게 하고 우리는 그만 끌려다니자고요. 그랬더니 남편도 좋다 하대요. 물론 막 좋아 하면서 적극적으로 동의를 한 것은 아니었고요. 제가 느끼기에 내키진 않지만 자기가 봐도 딱히 별 수가 없으니 알겠다 하는 눈치였죠. 그래서 친정 부모님께 손 벌리고 대출도 받고 이리저리 땡겨서 5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시동생 장가미천 얘기 나오고 딱 2주 만에 돈 만들어서 가져다 드렸죠. 그랬더니 시부모님이 저희더러 괘씸하다면서 이 돈으로 시동생 장가 미천이라고 대주면 되는 거지 굳이 결혼할 때 받은 돈을 돌려드리겠다고 표현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마음 같아선 이제 저희 그만 부려먹으시란 뜻이에요 하고 소리라도 지르고 싶었습니다. 아마 어머님도 이런 제 마음을 눈치채셨으니 그렇게 화를 내셨던 거겠죠. 아무튼 돈을 돌려드리면서도 욕이란 욕은 다 들은 것 같아요. 하지만 욕보다 더 황당한 건 2년 동안 물가가 올랐는데 이자는 안 주냐는 겁니다. 진심은 아니셨을 거라고 괘씸해서 하신 소리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튿날이고 그 다음날이고 계속 이자 타령을 하시는 거 보고는 그냥 하신 소리가 아니구나 싶은 게 어이가 없었죠. 그래서 법정이자 계산해서 그것도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남편한테 이제 정말 계산 확실히 끝났으니까 나도 예전 같지는 않을 거라고 그랬네요. 저도 이때 나름대로 화가 많이 났었거든요. 그리고 이후로 당연히 시부모님과 제 관계는 소원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님은 부모 말이라면 꼼짝을 못하던 장남이 저를 만나서 계산적으로 변했다며 매사 제 탓을 하기 시작하셨고 그런 어머님을 상대하는 게 버겁다며 남편은 언젠가부터 다시 시부모님 뜻에 맞춰드리더라고요. 심지어 한 번은 시동생이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시부모님 결혼기념일이 다가오고 있었는데 남편이 어떻게 챙겨드리자 하는 뭐 가타부타 말이 없더라고요. 저도 물론 딱히 나서서 상황을 주도하고 싶진 않았고요. 그리고 시부모님 결혼기념일을 하루 앞둔 날 남편이 회사에서 출장이 잡혔다며 2박 3일로 강원도를 다녀와야 한다대요. 그래서 제가 무슨 출장이 이렇게 갑자기 잡히냐고 했어요. 시댁에는 나 혼자 가봐야 하나 싶어서 걱정이 되기도 했죠. 그런데 남편이 결혼기념일은 두 분이 알아서 보내신다 하시니 신경 쓸 거 없다는 거예요. 조금 의아하긴 했지만 그러냐 하고 알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남편이 출장 간다며 나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부모님께 전화를 드렸는데 안 받으시더라고요. 오후에 한 번 더 드렸는데도 안 받으시고. 그런데 그날 저녁 집에서 혼자 저녁 먹고 쉬고 있는데 핸드폰으로 문자가 하나 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강원도 어디 펜션이라고 와 있더라고요. 뭔가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더 어이가 없었던 건 곧바로 결제 취소 문자가 왔다는 거예요. 참고로 그 카드는 제 명의의 카드였지만 남편이 들고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카드를 잃어버린 건지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 싶어서 남편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또 남편은 전화도 안 받고 그래서 결국 펜션에 전화를 해서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그랬더니 전화 받은 쪽에서 하는 말이 어떤 가족분들이 와서 바베큐 먹는다고 추가 결제를 했다나요? 그리고 그때 뭔가 느낌이 쎄한 게 그래서 제가 남편 인상착의를 불러주며 혹시 맞냐니까 맞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10분이나 지난 나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지금 누구랑 어디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남편도 제가 어느 정도 눈치를 챘을 거란 건 예상하고 있었겠죠. 남편이 말하길 사실은 시부모님하고 시동생네 부부하고 여행을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넌 어차피 우리 부모님이랑 뭐 하는 거 싫어하잖아 하는데 그때 제 감정은 참으로 복잡한 것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이랑 뭔가 같이 하는 걸 싫어하는 게 아니라 시부모님이 저를 종부리듯 함부로 대하시는 게 싫었던 거였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은 그냥 제가 시부모님을 싫어한다고 생각한 건지 아무튼 남편은 저를 생각해서 그런 거라면서 자기한테 고마워하란 식으로 말을 했는데 제가 뭐라 할 말이 마땅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알겠다고 기왕 간 거 좋은 시간 보내고 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황당하게도 그날 이후로도 어머님 아버님 생신이라던가 가족 행사가 있으면 저만 빼고 모이기 일쑤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은 다 저를 생각해서 그런 거라고 했지만 그것도 한두 번이지. 언젠가부터 너무 소외감이 들더라고요. 근데 더 어이가 없었던 건 그런 와중에 명절에는 또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유야 뻔했죠. 제사 음식 하는데 손이 부족했을 테니까요. 그런데 이게 안 간다고 하기가 참으로 그런 거예요. 그러면 네가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너를 안 부르는 거다 하는 소리가 나올 게 뻔해서 한마디로 저만 성격이 이상하고 모난 사람이 돼버릴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가면 또 저만 모르는 얘기를 자기들끼리 하고 정말 여러 가지로 서러웠어요. 그러다 지난해였습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 꼬박 4년이 좀 안 돼가던 시기였죠. 이때는 정말 여러 가지로 생각이 많았어요. 시댁 식구들하고 사이는 여전히 안 좋았고 남편하고도 대면대면하고 애도 안 생기지. 어디다 말은 못했지만 차라리 이혼하고 혼자 사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종종 했었고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제가 이직을 하게 되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정말로 운이 좋았다 싶을 정도로 좋은 오퍼를 받아서 움직이게 되었죠. 그래서 졸지에 연봉도 전 회사보다 30%나 올랐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정말 회사 일에 온 정신을 쏟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결혼 생활에서는 저란 사람의 존재의 이유랄까 그런 걸 찾기가 힘들었던 반면 회사에서는 나름대로 잘 나가는 커리어 우먼이었으니까요. 한마디로 저를 알아주는 곳에 더 정성을 쏟게 된 거죠. 그리고 그렇게 정신을 몰두할 곳이 생기고 나니까 시부모님이 저를 어떻게 대하든 남편이 뭐라고 하든 별로 개의치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육체적으론 피곤하고 지쳐갔어도 정신적으론 그 어느 때보다 개운한 시기를 보냈죠. 그런데 그런 제 상황과는 별개로 시댁 식구들 사이에서는 조금씩 잡음이 나오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한 번은 동서에게서 전화를 받았는데 다짜고짜 울고 짜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저는 동서랑 몇 번 본 적도 없어서 동서가 왜 저한테 전화를 한 건지, 왜 저한테 눈물 콧물을 짜는 건지 도통 이해할 수가 없었지만 그래도 며느리라는 처지가 같아서 그냥 받아주고 있었네요. 그렇게 한참이 지나서야 동서가 저더러 정말 너무하다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가 너무하다는 거냐니까 왜 저는 맏며느리인데 맏며느리 역할을 하나도 안 하냐면서 그래서 자기가 저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을 해줘야 하나 싶대요. 시부모님이 나보다 동서를 예뻐해서 그런다고 했지만 그게 위로가 될 리가 만무했고 급기야 동서가 저더러 이제 시부모님 수발은 저더러 들라며 악을 쓰기까지 하대요. 그래서 그런 얘기라면 시동생하고 하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동서가 결혼할 때 돈 3천 받았는데 그걸로 언제까지 이렇게 시집살이를 당해야 하냐면서 아무튼 알 수 없는 소리를 억울하단 말만 반복해가며 계속해서 해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동서도 어지간히 시달리고 있다는 걸 어느 정도 눈치는 챘네요. 그리고 올해 초였습니다. 결국 시동생하고 동서하고 이혼한단 소리가 들려왔어요. 별로 놀랍지는 않았어요. 작년 명절에 동서 없이 시동생만 온 걸 보고는 동서도 이제 에라 모르겠단 시긴가 보다 싶어서 어느 정도 상황이 안 좋다는 걸 예상은 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를 정말 놀라게 한 건 동서의 이혼 조건이었습니다. 남편이 어이가 없다면서 말을 전하기를 동서가 애도 필요 없다면서 시동생더러 키우라고 했다나 봐요. 털끝 하나 더는 신경 쓰고 싶지 않다면서 자기만 놔달라고 했다나요? 남편은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어떻게 여자가 돼서는 엄마가 돼서는 애를 버리냐며 혀를 차댔는데
솔직히 저는 애는 없었지만 어느 정도 동서의 심정이 이해는 됐어요. 얼마나 이 집 구석이 지긋지긋했으면 그랬을까 싶었달까요. 물론 입 밖으로 내진 않고 생각만 했지만요. 아무튼 그리고 뭐 소송을 한 해 어쩌네 난리도 아니더니 결국 지난달 협의 이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동서한테 마지막으로 커피나 한잔 하자고 할까 하다가 또 무슨 축하할 일도 아니고 만나서 무슨 얘기를 나누나 싶어서 문자만 하나 보냈어요. 아무튼 고생 많았고 앞으로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란다고요. 그리고 저도 그냥 생각이 많아지대요. 제 결혼 생활을 돌이켜 생각해보니 불편한 건 없었지만 그렇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그냥 부부라는 간판만 달고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기도 했죠. 그런데 이런 저에게 결단을 내리게 한 일이 생겼습니다. 시동생네가 이혼했단 이야기가 들려오고 정말 열흘도 안 돼서였어요. 웬일로 명절도 아닌데 시부모님이 저더러 한번 만나자는 연락을 해오셨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시려고 그러시나 짐작도 안 갔어요. 꾸역꾸역 생각해낸 게 이제 부려먹을 둘째 며느리가 사라졌으니 다시 나를 찾으시는 건가 그 정도였죠. 그런데 제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시부모님께선 정말 꿈에도 생각지 못한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바로 시조카에 관한 것이었죠. 시동생네가 이혼을 하면서 재산 분할을 하게 되었고 어떻게 된 건지는 몰라도 아무튼 집을 팔아서 동서가 얼마 가져가고 시동생은 시조카를 데리고 어머님 아버님 댁으로 들어갔다고 들었어요. 뭐 아무래도 남자 혼자 애 챙기기가 쉽지 않으니 어머님이 그러라 하셨나 보다 생각했고요. 그런데 어머님께서 난데없이 당신 두 손으로 제 손을 꼭 쥐시더니 이제 저더러 맏며느리 노릇도 좀 하고 해야 되지 않겠냐 하시는 거예요. 어이가 없었죠. 맏며느리 노릇이라 그동안에도 솔직히 못 오게 하니 안 갔을 뿐이지 명절이니 뭐니 그런 때는 제 할 몫은 해왔고 물질적인 부분에선 시동생네보다 저희 부부가 더 해드린 걸로 아는데 갑자기 맏며느리 타령을 하시니 뭐라 해야 하나 싶대요. 그렇다고 제가 이거 했어요 하고 나열을 해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뭐라 딱히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께선 그런 저를 붙들고는 시동생 애를 데려가서 좀 키우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처음엔 정말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슨 키우던 강아지를 데려가라는 것도 아니고 시조카를 데려다 키우라니.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고 했어요. 시조카를 제가 왜요? 하고 물었죠. 그랬더니 어머님은 그러면 나이든 내가 키우려 하시는데 아니 막말로 부모가 다 죽은 것도 아니고 애 아빠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왜 어머님이랑 저랑 누가 키울 건지 얘기를 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되대요. 그래서 제가 저는 못한다 했습니다. 제 애도 아닌데 제가 왜 키우냐고요. 사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일도 바쁘고 집도 작고 뭐 안 되는 이유는 수십 수백 개가 있었는데 제가 왜 그걸 변명하듯 이야기를 해야 하나 싶어서 말을 안 했네요. 그리고 그렇게 말이 오가는 와중에 시댁 현관문이 열리면서 남편하고 시동생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렇게 졸지에 남편을 포함한 시댁 식구 넷의 저 하나가 마주보고 앉은 꼴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만이 맴돌고 있었는데 그 침묵을 깬 건 이번에도 어머님이셨습니다. 어머님이 저더러 이렇게까지 말은 안 하려고 했지만 사실 시동생네 부부가 이혼한 건 명백히 제 탓이랍니다. 그리고는 한다는 말이 그러니 제가 이 상황에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시조카를 맡으라고 이건 명령이라대요. 어이가 없어서 남편을 쳐다봤는데 남편은 어깨만 한번 으쓱할 뿐이었고 오히려 시동생이 나서서는 솔직히 맞지 않냐면서 형수가 맏며느리답지 못해서 일이 이 지경이 된 거라며 솔직히 자기는 위자료 청구도 저한테 하고 싶었다는 헛소리를 짓거리대요. 마음 같아선 고소를 하고 싶었다면서요. 아, 그리고 그때 제가 느낀 건 이 가족들이 나를 밀어내고 싶어 안달이 났다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사람을 몰아붙이는데 내가 꾸역꾸역 버티고 있을 필요가 있나 싶대요. 그래서 제가 모든 문제의 원인이 저라고 하니 어쩔 도리가 없다며 남편더러 이혼하자 했어요. 나만 떠나주면 모든 게 깔끔해질 것 같은데 그게 좋겠다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저더러 왜 또 이러냐면서 지금 가족들이 저한테 기회를 주는 걸 모르겠냐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제 자리를 찾을 수 있게 기회를 주는 거라나요? 그래서 도대체 그놈의 내 자리가 뭐냐 물었어요. 그리고 난 그 자리가 하나도 탐나지 않는다고 공짜로 줘도 싫은 자리니 당신하고 당신 가족들끼리 실컷 헤쳐먹으라 했죠.
그리고는 혼자 차 끌고 집으로 와버렸네요. 그리고 이튿날 저는 남편에게 정식으로 이혼하자 다시 이야기를 꺼냈고, 그제서야 남편은 이혼만은 못한다며 저를 잡았지만 그 이유가 또 어찌나 한심했는지 모릅니다. 시부모님 입장에서 아들 둘 다 이혼했다는 소리를 어디 가서 어떻게 하시냐고, 그러니 이혼은 못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소송으로 진행하게 되었네요. 그제 변호사 선임했고 곧 이혼 소송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휴, 참으로 갑갑한 일이에요. 저는 솔직히 시부모님이, 아니 어머님만이라도 그동안 유치하게 굴어서 미안하다. 네가 날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애는 죄가 없잖니? 이 정도만 얘기하셨어도 시조카를 제가 도맡아 키우진 못해도 어느 정도 제 나름 최선과 정성을 다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끝까지 무슨 얼마나 대단한 일을 저한테 맡기는 것 마냥 도도한 척 나오는 어머님도 꼴불견이고, 지가 남편 구실을 똑바로 못해서 마누라한테 이혼이나 당한 주제에 그걸 저한테 덮어씌우는 시동생이나 자기 식구들 제정신 아닌 것도 못 본 채 하는 남편 때문에라도 이번만큼은 반드시 이혼해야겠다는 생각뿐입니다. 지금도 남편한테서 이혼만큼은 못해준다고 이제라도 빨리 시부모님한테 싹싹 빌라는 개소리가 담긴 문자가 오네요. 두고 보라죠. 반드시 이혼하고 말 거니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딸 같은 며느리 타령하시는 시어머니한테 질려서 이혼을 결심한 30대 여성입니다. 결혼한 지 올해로 3년 차였고 이제 슬슬 아이를 가져볼까 하는 시기였는데 이렇게 이혼을 하게 된 게 참으로 씁쓸하네요. 사실 시어머니만 아니었다면 남편과의 사이는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까지 하는 일은 없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아무튼 결혼은 남편하고 둘만 잘 살아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남편하고는 친구 소개로 만나 2년의 연애 끝에 결혼했어요. 남편이나 저나 회사를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 다만 차이가 있다면 남편은 9시까지 출근해 6시에 말 그대로 칼퇴를 하는 비교적 널널한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요. 저는 출장도 다니고 필요하면 토요일에도 나가야 하는 그런 회사를 다니고 있었죠. 그래도 위로가 된다고 해야 할지 덕분에 돈은 제가 더 많이 벌었습니다. 2배까지는 아니어도 확연한 차이가 날 만큼요. 물론 연애하는 동안 이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남편은 제가 능력 있어 좋다며 부러워하기도 했고 동시에 자랑스러워하는 눈치였달까요? 그리고 저는 저대로 이런 저를 상대로 자격지심 같은 거 없이 인정해주는 남편이 좋았네요. 그래서 별탈 없이 연애하다 부부의 영까지 맺게 되었고요. 결혼할 때 양가에서 특별히 받은 건 없습니다. 일단 양가 형편이 어렵고 그런 이유 때문은 아니었고요. 남편도 저도 적은 나이가 아니다 보니 어느 정도 모은 돈도 있었고 그래서 양가에 굳이 손을 벌려야 할 필요성을 못 느꼈어요. 그리고 마음 한편으로는 세상에 공짜 없다잖아요. 누군가에게 뭔가를 받는다는 건 그만큼 저도 뭔가를 돌려줘야 한다는 의미인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모르겠지만 결혼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하면서 남편이 하도 졸라서 시댁에 몇 번 찾아간 적이 있어요. 어머님 아버님 생신과 가족 모임 같은 자리 말이죠. 그리고 그때마다 어머님 아버님은 당신들이 딸이 없어 그렇다며 제가 이제 당신들 딸이나 마찬가지니 어쩐 이야기 일쑤셨거든요. 그런데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어머님도 아버님도 도대체 딸을 어떤 존재로 생각하고 계신 걸까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님 생신 때였어요. 어머님 아버님을 3번째 만나는 날이기도 했죠. 남편이 본가로 가서 인사만 드리고 오자고 하도 성하길래 내키진 않았지만 이른 아침부터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빈손으로 갈 수가 없으니 시댁 근처 빵집에서 케이크도 하나 샀고요. 그리고 시댁에 도착했는데 어머님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이 의아했습니다. 남편과 저를 번갈아 보시더니 장 안 봐왔냐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 입장에선 어머님 생신이라고 초대를 받아서 온 건데 무슨 장을 안 봐왔냐는 건지 싶어서 남편을 쳐다봤어요. 그런데 남편도 영문을 모르겠단 표정으로 똑같이 절 한번 보고는 어머님더러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 묻더라고요.
그러자 어머님이 뭔가 말씀을 하시려다가 멈칫하시더니 아니다 됐다 하시고는 그럼 점심은 나가서 먹자 그러시대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잘못한 게 없는데 분위기 돌아가는 게 꼭 마치 제가 뭘 실수한 것처럼 되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시댁 근처에 있는 갈빗집에서 점심을 먹고 시댁으로 다시 돌아와 제가 사간 케이크 나눠 먹고 그랬네요. 그런데 1년 뒤 저희가 정식으로 부부가 되고 처음 돌아온 어머님의 생신이었습니다. 생신날이 수요일이었는데 저나 남편이나 직장 생활을 하니 평일에 시댁을 간다거나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래서 남편더러 주말에 내려가서 외식하고 오자고 하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얘기를 나누고 이틀 뒤인가 어머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수요일에 그러면 휴가를 내는 거니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휴가를 왜 내냐고 하니까 당신 생일인데 생일상 안 차릴 거냐고 퇴근하고 와서 차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생신상을 차려야 하냐고 되물었어요. 그랬더니 원래 딸 있는 집들은 다 딸들이 지부모 생일상 차려주고 그러잖니? 하고 말씀하시대요. 글쎄요. 저도 한두 번 해드린 적은 있지만 사회생활하면서 바빠진 이후로는 그렇게까진 못 해드렸거든요. 오히려 해드릴까 해도 친정부모님이 피곤한데 못하러 하냐며 나가서 맛있는 거나 먹자 하시는 편이셨죠. 그래서 제가 웃으며 어머님 떨어 그런 딸들도 있고 아닌 딸들도 있겠죠. 근데 전 아니에요. 그리고 휴가도 못 내고요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너무 서운하다 하시대요. 당신은 저를 딸처럼 생각하는데 저는 당신을 그렇게 여기지 않는 것 같다면서 황당해서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그때는 결혼한 첫 해기도 했고 저도 어쨌든 나름 내공이 없었다고 해야 할지 그래서 일단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뭐가 죄송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하지만 어머님은 이미 마음이 상하셨는지 됐다 하시며 전화를 뚝 끊어버리시대요. 그리고 어머님 생신 당일 전화드리고 계좌로 용돈 보내드리고 그랬어요. 축하는 주말에 내려가서 해드릴게요 했고요. 그런데 그날 저녁 남편하고 같이 있는데 어머님한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님이 어찌나 크게 말씀을 하시는지 스피커폰도 아닌데 남편 핸드폰 너머로 어머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리더군요. 어머님께서는 걔는 결혼 전에도 CM이 될 사람 생일인데 미역국 하나 끓일 생각도 안 하더니 결혼을 해도 어째 달라지는 게 없냐면서 제 흉을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남편은 남편대로 제 편을 들기는커녕 아직 센스가 없어서 그런 거라며 마음 넓은 우리 엄마가 이해해 그러고 있대요. 어이가 없더라고요. 얼마 안가 전화가 끊어지고 제가 남편더러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고 따졌습니다. 어머님이 당신 와이프 흉을 보는데 그러면 당신이 그런 말씀 마시라 하고 내 입장을 대변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따졌죠. 그리고 어머님 생신상 차리는 거랑 센스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한다는 말이 결혼 전부터 시부모님이 딸 같은 며느리가 돼달라고 하시지 않았냐며 저더러 그렇게 못할 것 같으면 못한다 했어야지 한다고 해놓고 이러면 어떡하냐입니다. 그래서 제가 남편더러 도대체 딸 같은 며느리가 뭐냐고 되물었어요. 당신도 그렇고 어머님 아버님도 그렇고 도대체 딸 같은 며느리가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저더러 장모님한테 하는 만큼만 어머님한테 해드리면 되는데 그게 어렵냐는 거예요. 어이가 없었죠. 남편더러 우리 엄마가 나 키울 때 얼마나 공들이고 정성을 다하셨는지 당신이 알기나 하냐 했어요. 말이 좋아 딸 같은 며느리지. 어머님부터 우리 친정어머니가 나한테 해주듯이 대해주질 않으시는데 억지도 그런 억지가 어딨냐고 소리를 질렀죠. 사실 결혼하고 나서 제가 한번 쓰러진 적이 있어요. 지병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결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로 신경 쓸 일도 많았고 그러다 보니 스트레스를 이만저만 받은 게 아니었는데 그게 어느샌가 쌓이고 쌓였던 건지 한 3일 야근까지 하고 나니까 정말 제 몸이 제 몸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다 결국 퇴근길에 회사 앞에서 쓰러진 걸 지나가던 타부서 직원이 병원에 데려다 줬죠. 그리고 그 직원이 저희 남편한테 연락해서 남편도 바로 병원으로 왔고요. 병원에서는 입원하라는데 그냥 링거만 맞고 왔어요. 그래도 집에 오니까 밤 12시가 넘었더라고요. 그런데 이튿날 어머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이 얘기를 한 건지 제가 쓰러져서 링거 맞고 한 건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대뜸 하시는 말씀이 괜찮냐는 말은 한마디 없으시고 그 시간에 퇴근해서 쉬는 남편까지 불러내야 했었냐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더러 가뜩이나 걸핏하면 회사 일 핑계로 남편 저녁 안 차려주고 하는 거 그간 마음에 안 드셨다며 왜 그렇게까지 일을 하냐고 이참에 관두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대요. 그냥 그때 마음이 좀 차게 식었다고 해야 할지 서운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놓고는 걸핏하면 딸 같은 며느리 타령이시니 그게 솔직히 제 귀에 들어올 리가 없었죠. 아무튼 그런 일련의 사건들이 있으므로 시부모님과는 가깝고도 먼 사이처럼 그럭저럭 지내오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대변해 줄 거라는 일말의 기대랄지 희망이랄지 그런 것도 어느 정도 내려놓은 상태였죠. 그런데 2주 전이었습니다. 어머님이 목욕탕에 가셨다가 넘어지셨다고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도 제 탓을 하시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들은 다 딸 아니면 며느리랑 오는데 저는 생전 당신더러 목욕탕 같이 가자 소리 한 번을 안 한다며 그날도 당신이 정말 남들 보기 창피한데 하도 갑갑해서 혼자 가셨다나요? 그리고 그렇게 가신 목욕탕에서 넘어지셨으니 그게 결국 제 탓이란 거였죠. 황당하고 억울한데 그렇다고 아픈 어머님하고 시시비비를 가릴 수도 없어서 일단은 그냥 죄송하다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이후였어요. 어머님께서 고관절 수술을 하게 되셨는데 병원에서 한 달 정도는 입원을 해야 한다더군요. 그리고 퇴원한 이후로도 한동안은 목발 보행을 하셔야 한다고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제가 한 생각은 많이 불편하고 힘드시겠구나였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였지 제가 뭘 더 해드릴 상황도 아니었기에 다른 생각은 솔직히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번 얘기가 나오니까 남편이 저더러 그러면 어머님 병간호를 제가 좀 해드리면 안 되냐는 거예요. 황당했죠. 간병인 쓰면 되는 걸 왜 나한테 부담을 주나 싶은 게 순간 짜증도 났고요. 하지만 짜증은 눌러 참고 그건 좀 힘들 것 같으니 간병인 쓰자고 했어요. 듣자 하니 어머님 앞으로 보험도 있고 그래서 간병인 비용이 감당 못할 정도도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어떻게 어머님을 남의 손에 맡기냐면서 저더러 요새 뉴스도 안 보냐고 타박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한다는 소리가 장모님이 이렇게 다치셨어도 제가 간병인 쓰자고 했겠냐입니다. 솔직히 이때는 기도 안 차더라고요. 일단 친정어머니가 이렇게 다치셨으면 저는 제 어머니니까 당연히 제가 하려고 들지 남편한테 병간호를 부탁한다는 건 아예 생각 자체를 안 했을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이 생각을 그대로 전했어요. 남의 손에 맡기기 싫으면 당신이 직접 병간호 해드리라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병간호 같은 건 여자가 하는 일이라는 헛소리를 하면서 자기는 남자라서 병간호는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 엄마 병간호 하는데 남자 여자를 왜 따지나? 웃기지도 않더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계속해서 저더러 이참에 휴직하고 어머님 좀 봐달라며 저를 졸랐습니다. 이참에 딸 같은 며느리도 되어드리면 점수도 따고 좋을 것 같다면서요. 정말이지 지긋지긋한 그놈의 딸 같은 며느리. 제가 남편더러 됐다고 그만 좀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어차피 내가 당신보다 월급도 더 많이 받으니까 내가 생활비 벌어올 테니 당신이 휴직하고 어머님 병간호 하라 했네요. 그리고 솔직히 이 정도면 저는 남편이 저한테 고마워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싫답니다. 아니, 간병인도 싫고 자기가 하기도 싫으니 저더러 하라는 건 솔직히 몸으로 고생하는 일은 제가 다 하고 생색은 자기가 내겠다는 말로밖에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 일로 남편과 지독하게 싸우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좋게 설명도 해보고 어르고 달래도 봤는데 병간호는 며느리 몫이라는 그리고 어머님한테 친정어머니한테 해드리듯 해달라는 그 이상한 남편의 사고방식이 도통 변할 기미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제 입에서 이혼하자 소리가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남편도 한다는 말이 저처럼 이기적이고 정없는 사람하고는 같이 못 살겠다면서 그러자는 거예요. 그런데 엊그제 남편이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다면서 이혼은 못 해주겠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병간호를 하기 싫어서 이혼을 한다는 게 말이 되냐면서 자기는 이혼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기껏 한다는 말이 솔직히 어머님이 그러시더래요. 옆병상에도 어머님하고 비슷한 연배의 여자분이 입원해 계셨는데 그분한테 젊은 여자가 하나 딱 붙어서 그렇게 밤낮으로 헌신적이더랍니다. 그래서 딸이냐고 물어보니 며느리라고 하더라며 그게 그렇게 부러우셨다나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어머님이 남편한테 하시면서 당신이 뭘 그렇게 며느리인 저한테 잘못했길래 걔는 그렇게 철벽을 치냐 선을 긋냐 서운하다 하시더래요. 그리고 아들 입장에서 남편은 뭐
죄송스러워서 할 말이 없었다나요? 제가 여기까지 듣고 그랬어요. 도대체 뭐가 죄송하다는 거냐? 살갑지 않은 여자를 며느리로 데려와서 죄송하단 소리였냐 뭐냐. 그러니까 남편이 저더러 따지지 말라면서 말을 이어가기를. 정말 휴직하고 간병하라 할 생각은 없었는데 제가 너무 단호하게 안 하겠다 하니까 그 고집을 꺾어놓고 싶었다나요? 그리고 솔직히 제가 말이라도 그래 내가 할게 해줬으면 했답니다. 그러면 뭐 평생 저를 떠받들고 살 생각이었다나 어쨌다나 하는데 남편의 변명이라고 해야 할지 정말 듣고 있는데 구질구질하고 짜증나대요. 어쨌든 저를 떠봤다는 사실도 마음에 안 들고 애시당초 이혼을 안 할 거면 처음에 제가 이혼 얘기 꺼냈을 때 이혼은 안 한다고 딱 자르던가. 그때는 지도 그러자고 이혼하자고 같이 난리더니 이제 와서 왜 마음이 바뀌었나 싶은 게 찝찝하기도 하고 생각이 복잡했어요. 하지만 저는 결국 이혼하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건 바로 이틀 전 남편 앞으로 온 어머님의 문자를 우연히 제가 보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그 내용은 가관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제가 어머님이 그토록 원하시던 딸 같은 며느리가 되어드리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남들하는 만큼의 며느리돌이는 해왔거든요. 시부모님이 가지고 계시던 카드빚도 남편과 함께 갚아드리는 중이었고요. 그런데 남편에게 문자로 제 욕을 얼마나 하시던지 심지어 저를 걸레에다 비유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뿐만 아니라 저를 이따위로 키운 부모가 문제라며 저희 친정부모님한테도 온갖 쌍욕을 퍼붓고 계셨는데 더 충격적이었던 건 그 문자를 받은 남편이 자기가 조만간 기회를 봐서 제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는 답장을 보냈더라고요. 그리고는 저희 친정부모님한테도 자기가 조만간 기회를 봐서 한번 들이받을 거라면서 그 문자를 보고 나니까 소름도 끼치고 이딴 계획이 있어서 이혼을 안 하겠다고 태도를 바꾼 건가 싶고 정말 손발이 부들부들 떨리더라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그 모든 문자들을 제 핸드폰으로 옮겼어요. 이건 이제 제 이혼의 증거가 되어 남편에게 부메랑으로 돌아가겠죠. 어떻게 보면 진짜 싸움은 이제 시작인데 벌써부터 정말 넌더리가 나네요. 빨리 이 거지 같은 연을 끝내고 자유로워지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